자, 진행을 합니다. 323페이지 물건의 효력. 이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습니다. 자, 물건은 그 객체인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두 개 이상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하나의 물건만이 존재할 수 있다, 그죠? 이를 일물일건주의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한 대라면은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소유권은 한 개입니다. 그때 소유자가 뭐야? 한 명이라면 이를 단독 소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죠? 그런데 소유를 여러 명이 A, B, C 등이 자동차 한 대를 같이 소유를 합니다. 이를 뭐요? 공동 소유를 한다, 그죠? 각각 3분의 1씩 나누어서 그 3분의 1이 다 3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즉 자동차가 한 대 소유권이 3개가 될 수 없죠. 소유권은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이자들이 가지는 요 3분의 1을 뭐요? 지분이라 한다, 그죠? 소유의 비율을. 그래서 물건이 하나는 뭐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하나만, 그죠?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를 일물일건지. 근데 요 사이 보니까 부동산을 부부간에는 공동 소유로 등기하죠. 근데 일부 세법에서는 소유권을 몇 개로 취급을 해버리대요? 공동 소유를. 2개로, 그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아파트가 한 대인데 어떻게 아파트가 하나인데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어서 2가구로 2주택으로 취급을 하느냐, 그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남녀 평등에 반한다 하니까 그저께입니다. 심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뭐요? 그 부분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바로 잡힐 겁니다. 자, 그래서 일물일건주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2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래서 하나의 물건위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하나만이, 그죠?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 물건의 일부 내지 구성 부분에서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이미 민법 총칙에서 봤습니다. 전세권 등 용익 물건은 부동산 일부 위에도 설정이 될 수 있다, 그죠? 자, 물건 간의 효력. 그래서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성질상 언제나 뭐야? 제한 물건이 우선하더라. 그러면 전세권과 저당권 등 제한 물건 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요? 성립선우다, 그죠? 성립선우에 따라서. 자,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물건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뭐요? 청구권이죠. 그럼 당연히 누가 힘이 셉니까? 지배권이 물건이 힘이 세다,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요? 성립의 선호 불문하고 물건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물건의 종류 11개를 외웠죠. 자, 계속 반복할게요. 민법상의 물건의 종류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데 간섭법상의 물건 3가지, 동산의 양도담보, 분묘, 기지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 11개의 권리를 빼놓고는 우리가 못 봤던 것은 어떤 권리로 묶으면 돼요? 그럼 시험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험에는 뭐밖에 없어요? 물건 아니면 채권이기 때문에 그 11개 권리 빼놓고는 어떻게 해요? 채권으로 보면 되죠, 채권.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예를 들면 2015년도 1월 10일자에 전세권이 성립했습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고민하면 안 돼요. 네. 물건이죠. 못 받은 건 뭐요? 채권입니다, 채권.
그러니까 물건 11개를 외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뭐예요?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물건과 채권만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의 종류를 11개를 압니다. 그래서 1번 원칙적으로 성립의 선호 불문하고 물건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다만 채권일지라도 등기 등으로 뭐요? 대항력을 구비했다 그죠? 그때는 전세권 등 물건과 등기 성립 선호를 따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요. 법이 정책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를 할 목적으로 즉 3개월치 임금 채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보전금 등은 저당권 등 물건과 성립 선호 불문하고 뭐요? 최우선적으로 먼저 정책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법 총칙에서 이미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건적 청구권이요. 자, 물건적 청구권은 출제가 된다고 보고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바를 떠올려봅니다. 청구권이란 특정한 권리자가 특정한 의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 근데 물건적 청구는 뭐예요? 그 청구권이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청구권을 물건적 청구권이라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는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읽으면 되고, 혼인 등 가족관계로부터 생기는 이혼 청구권 등은 뭐예요? 가족법상의 청구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떠올려야 돼요. 청구권이라는 이와 같은 권리는 그것이 독립한 권리냐 아니냐를 우리가 느낌적으로 가져야 돼요. 청구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권리입니까? 물건으로부터 발생하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물건, 채권 등에 종속하는 권리이냐? 어느 겁니까? 제목 정도로 느꼈죠? 어느 거요? 이자는 뭐요? 그 자체적으로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뭐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그 물건, 채권이 뭐요? 종속한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죠. 주종이 구별되죠. 그럼 주종이 구별됐다면 이 같은 청구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물건과 채권과 분리하여 청구권만, 물건적 청구권 내지 채권적 청구권만을 절대로 타인에게 분리해서 따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네. 종속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물건적 청구권.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청구권을 물건적 청구권이라 하는데, 자, 앞에서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다. 그죠? 상식상 당연히 토지가 있어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A가 뭐예요? 아무런 어떤 권한도 없이 토지를 자기가 농사 짓고 있다든지 뭐야? 점유하고 있다. 그럼 내가 당연히 갑이라면 A가 어떡합니까? 내 땅에서 나가. 그죠? 같이 물건적 청구권이라면 배타적인 지배권인 물건이 현재 동그라미 할게요. 현재 물건의 내용에 실은 현재 동그라미요. 현재 이미 뭐요? 침해받고 있거나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침해받을 염려 동그라미 할게요.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건자가 뭐요? 그 배타적 지배권인 물건의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 그 침해자를 상대로 현재 침해 배제 내지 염려되는 뭐요? 침해를 미리 예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청구권을 물건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자, 물건적 청구권 어디 봤어요? 키포인트가 현재의 침해가 있어야 돼요. 현재의 침해. 현재. 자,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도 한번 떴고 각종 시험에 이 부분이 뜨면 쉽지 않습니다. 현재와 대비된 게 과거죠. 따라서 과거의 침해를 이유로는 물건적 청구권 행사가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안 돼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에 한해서만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뭐요?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물건적 청구권 부분이 아니라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영역이지 물건적 청구권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재 침해가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요 파떡. 현재란 문구죠. 따라서 뭐야? 과거에 치면 어떤 표현을 합니까? 이미 종료된 결과의 제거. 이거는 이미 과거 흘러간 사실이죠. 이런 물권적 청구 행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답니다. 이거는 손해배상의, 즉 불법행위 영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적 근거. 우리 시험에는 질문화된 적이 없지만 여기서 그냥 외울게요. 우리 시험에도 혹시나 출제자가 뭐요? 깊이 있게 틀려달라는 어떤 내용으로 물을 수 있다면 이 부분도 뜰 수가 있어요. 자, 물건은 점유권도 있고 뭐요? 소유권도 있고 나머지 제한물권 거죠.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도 있더라 그죠. 자, 근데 우리 법은 물권적 청구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점유권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제한 물건에서 뭐요? 소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적 청구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유치권과 질권에 대해서 뭐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어디를 일단 보시냐 하면은 380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380페이지를 보게 되면 법조문 328조가 있습니다. 328조를 보게 되니까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돼 있죠. 따라서 유치권자가 가지는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자체는 바로 소멸해버려요. 따라서 유치권은 뭐예요?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이고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이미 뭐예요?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자체는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당연하기 때문에 준용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의 경우는 뭐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가능하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이론상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질권은 실수로 봅니다. 실수. 입법자가 실수했다. 따라서 규정은 없지만 질권에 기한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볼게요. 동그라미 번. 민법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고 제한 물권에는 소유권에 규정된 물권 청구권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죠? 근데 이론상 유치권 자체는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자체가 바로 소멸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론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 근데 질권은 입법자가 실수했다. 따라서 조문은 없지만 질권에 의한 물권 청구는 인정이 된다.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자, 일단 어려우면 안 하셔야 돼요. 예, 아직까지 질문화된 적이 없어요. 자, 상가로 3번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그 침해의 모습에 따라서 세 가지. 첫 번째가 반환 청구입니다. 그 객체인 물건은 뭐예요? 내만이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가 있는데 타인이 나의 점유를 뭐야? 빼앗아갔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침탈이랍니다. 침탈. 빼앗아갔다고. 침탈이라는 개념 우리가 그때 볼게요. 빼앗아간 경우에 뭐야? 그 자에 대해서 돌려달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가 지는 권리를 반환 청구권이라 합니다. 자, 밑줄 그을게요.
근데 이 같은 반환 청구권은 8가지 물건 중 그 객체로 뭐요? 권리자가 점유할 수 있는 물건에만 인정됩니다. 근데 저당권은 은행에서 내 아파트를 저당을 잡았죠. 그렇지만 그 아파트는 누가 사용합니까? 내가 사용하죠. 저당권자를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권도 똑같아요. 다시 이 두 가지는 점유할 수 있는 어떤 권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뭐요? 점유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려달라. 있을 수가 없어요. 밑줄 볼게요. 지역권과 저당권의 경우에는 반환청권이 있을 수 없다. 가장 쉬운 형태고 가장 기초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됩니다. 모든 물건. 자, 방해 제거라면 뭐요? 이와 같은 점유를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는 방법, A의 방법으로 뭐요? 현재 물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 그 방해를 없애달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모든 물건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방해 예방이라면 독특한 권리입니다. 현재는 뭐요? 방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방해가 뭐요? 객관적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 미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내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기사 아저씨에게 엄청난 술 냄새가 난다는 그 자체만으로 미리 손해배상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물건적 청구는 아주 독특하죠. 현재 침해가 없더라도 뭐요? 그 예상이 되면 미리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아주 독특해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입니까? 3년 전이요? 상도동에서 유치원이 공사로 인해서 붕괴가 된 것을 뉴스 시간에 봤죠? 그때 사전에 유치원에서 공사업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대요?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해달라. 그게 예방청구권입니다. 예방청구권.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자, 옆 페이지 법적 성질로 갑니다. 물건적 청구권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청구이다. 그죠? 청구이기 때문에 침해자를 상대로 즉 특정한 자에게만 물건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줄 그을게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둘째 줄 가운데 물건적 청구권은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뭐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종속된 권리이므로 물건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여기까지. 당연히 채권적 청구보다는 물건적 청구의 힘이 세죠. 채권적 청구를 우선한다. 자, 그럼 요건으로 갑니다. 물건적 청구를 행사하려면 현재의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밑줄 그을게요.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침해자의 기책 필요 없어요. 침해라는 뭐요? 둘째 줄,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족하고 침해자에게 기책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말로 진행합니다. 내 마당에 널어뒀던 뭐요? 옷이 바람에 날려서 옆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옆집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지만 뭐요? 그 옷 누구 겁니까? 내 거죠. 내 거 달라. 물건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해자의 기책을 요하지 않는다. 근데 두 번째 문장요. 침해자에게 기책까지 있다는 거예요. 침해자가 내 자동차를 훔쳐갔습니다. 잘못도 있죠. 그때는 그러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아울러 행사를 할 수 있다. 기책이 없다면 뭐요? 물건적 청구권까지만 행사를 할 수 있고 침해자에게 뭐요? 기책도 있다면 뭐요?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까지 아울러 물을 수 있다. 양자는 별개입니다. 그 다음 2번요.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현재의 물건자입니다. 현재 동그라미 하시고 뭐요? 마지막에 물건자 적으세요. 침해 당시의 물건자가 아니요. 현재 물건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도 뭐요? 최초의 침해자가 아니라 현재 물건을 침해 또는 침해를 염려를 지배하고 있는 자, 거기다 체크할게요. 그럼 연습해 볼게요. 여기 볼게요. 갑의 토지를 A가 뭐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그 토지를 팔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A에 대해서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갑입니까? 을이요? 금방 지금 설명했어요. 갑이다, 을이다?
왜 갑입니까? 왜 갑이요? 왜 갑이요? 을이지? 이해가 됐어요? 현재 소유권이란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물건적 청구는 물건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현재 물건자입니다. 현재 물건자. 최초 침해될 당시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물건적 청구이라는 것은 뭐예요?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의 종된 권리. 그래서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가 물건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자가 물건적 청구자. 이자는 물건 청구 행사자가 될 수가 없다. 이미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대방도 볼게요. 자, 자동차를 뭐예요? 이자가 훔쳐갔다가 지금 현재 이자에게 넘겨버렸어요. 현재 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내 자동차를 돌려달라 합니까? 이자입니까? 이자예요. 이것도 금방 동그라미했죠. 누굽니까? 당연히 B죠. 이자는 현재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요. 현재 물건을 침해하고 있는 자. 이자입니다. 그 부분 기억할게요. 자, 그래서 1번 판례를 먼저 볼게요. 금방 봤던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소유권 양도에서 소유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권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볼게요.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여기까지. 이미 이자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자는 침해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요? 새로운 소유자가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3번 판례. 불법 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미적볼게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죠.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 점유자라도 그 물건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치 아니한 이상 그 자에게 돌려달라 할 수가 없죠. 그죠? 현재 가지고 있는 자.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요. 물건적 청구권은 그 자체가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뭐요? 종된 권리이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뭐요? 현재의 물건을 가진 자고, 상대방도 뭐요? 현재 그 물건의 침해 등을 지배하고 있는 자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동그라미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건적 청구를 행사하면은 그 이행에 돈이 든다, 그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다툼이 있는데, 이에서 판례가 명확한 판례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를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판례 태도로 그냥 물건 청구는 상대방의 기책 불문하고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간접적으로 판례는 기책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야? 학자들이 짐작만 할 뿐, 판례가 명백히 누구의 부담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출제되면, 거부이 출제되면 당연히 오답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관심 안 가져도 돼요. 하나는 우리가 할 거예요. 제일 밑에 판례는 시험 치기 전에 한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일 문제를 볼게요. 1일 문제. 매일 문제요. 자, 4번 갑니다. 일물 일건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그 개념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2번. 한 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민법 총칙 문제죠.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한 동이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입니까? 독립된 호수별로 따로 소유권의 객체가 돼요? 후자죠. 이걸 뭐예요? 구분 소유권이라 하더라고요. 그 정답 2번이에요. 3번. 수목은 정착물로서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구비하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민법 총칙이죠. 그 다음에 4번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은 판례에 하면 뭐요? 언제나 경작자소의 독립부동산이다, 그죠? 토지에 부합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문제를 보세요.
해결할 수 있는 지문만 봅니다. 한꺼번에 다 안 되기 때문에. 자, 물권적 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6페이지 20회 문제입니다. 1번.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으로부터 생기는 물권적 청권이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음 회차부터 소멸시효에서 다시 봅니다. 2번. 물권적 청권은 누가요? 현재 물권자죠.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임차권에게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안 배웠습니다. 213조요. 네, 넘어갑니다. 아직까지. 자, 4번. 요것도 넘어갑니다. 자, 5번도 아직까지 안 했어요.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되니까 문제는 종합적인 질문으로 뜹니다.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이 섞여서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것만큼만. 자, 그다음 파란 부분, 공사 물권 변동. 우리 물권법 총칙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186조가 187조의 적용 범위. 무조건 뜬다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우리는 공부할 때는 100%라고 보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그대로죠. 즉 물권은 소유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물권 변동 쉽게 내가 소유권이 없었는데 소유권이 나에게 생겼다. 그 내용이 변경됐다. 있던 소유권이 소멸했다. 그죠? 소유권은 물권이죠. 이를 통틀어서 물권의 변동이라 하더란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요. 첫째 줄 가운데 나의 입장에서 다시 읽으면 없던 권리를 취득했고 있던 권리를 잃어버렸다. 그죠? 즉 물권의 득실 변경으로 읽을 수 있다. 근데 이 어떤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은 매매, 상속 등 무수한 것들이죠. 근데 이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은 민법 총칙 복습이에요. 원에서 물권 변동을 가져온다. 그죠? 원에서가 뭐죠? 법률 행위죠. 따라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또 하나 상속 등 원에서가 아닌 법의 규정에 의한 줄이면 법정이죠. 법정. 따라서 법의 규정한 물권 변동 원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권 변동의 원인으로 갑니다. 쌍가로 2번에 1번. 법률 행위 체크할게요. 법률 행위의 물권 변동이 효력을 발생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즉 법률 행위라 하면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생기는 매매 등을 통틀어서 법률 행위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느냐?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의 요건입니다. 186조에서 규정을 하는데 일단 조문을 보기 전에 우리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기. 가벌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매는 대표적으로 원한 대로 법률행위 맞죠? 그때 매수인이 원하는 바는 소유권 획득이죠. 그죠? 근데 소유권이 획득되려면 가벌간의 합의, 다른 말로 계약이죠. 계약만으로 바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죠. 뭐가 필요해요? 등기죠. 그죠? 이걸 일반하면 공시다. 그죠? 권리 변동을 안전하게 거래에 앉아서 공시해야 돼요. 근데 공시 방법이 부동산이라면 등기고, 동산이라면 인도. 그 다음에 판례가 인정하는 공시 방법이 뭐가 있었죠? 민법 총칙에서 명인 방법.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이 어떤 공시 방법까지 구비가 되어야 한다. 그죠? 부동산이라면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있어야 되고, 동산이면 인도라는 공시 방법. 그 다음에 임목 등은 판례가 인정하는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이 마련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자, 그래서 186조를 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행위 동그라미 하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즉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 합의 플러스 미주국계 어디를 동그라미 해야 됩니까? 등기입니다. 등기까지 해야만 된다 그죠? 따라서 자신들이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권 등을 주고받으려면 뭐요? 그에 합치되는 등기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188조를 보세요.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동그라미 양도 양수는 원의 선택과 법에 의해서요. 양도 양수는 원에서죠. 법률행위죠. 그죠? 법률행위한 물건의 양도는 공시방법 어디를 동그라미 해야 돼요? 인도 체크하게 인도하에만 물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내용 갑니다. 법률행위 즉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매매 등으로 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 뭐요? 법률행위인 물건행위 체크할게요.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소유권 등 물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뭐요? 물건행위 하면 돼요. 예, 법률행위 종류를 그죠? 채권행위, 물건행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와 그에 뭐요? 부합하는 등기. 따라서 합의만으로 물건 변동이 있을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동산의 물건이 변동되려면 당사자가 동산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인 물건행위 플러스 공시방법인 뭐가 필요해요?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반대요. 187조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동그라미 할게요.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개별적으로 묻는다면 여기에 뜰 수 있어요.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미주국격, 기타 법률 규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과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 제한하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법률 규정을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법정하면 되겠죠. 법정. 따라서 원해서가 아니라 뭐요? 법이 정하는 원인이 있을 때 물건 변동을 가져오는 것들이 187조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변동 187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다 모아둔 게 여기에 해당된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은 효력을 발생하려면 뭐예요? 등기까지 있어야 되죠. 그죠? 등기까지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라면.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187조. 즉 다른 말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 변동.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법률 규정. 일반적으로는 이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더 줄이면 뭐예요?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법정. 그래서 볼게요. 사망했어요. 유일합니다. 상속에. 이자가 지금 어떤 상태냐? 가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도 몰라요. 그렇지만 가배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권리주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우리하고 법인밖에 없어요. 이미 이자는 권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자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눕게 돼버려? 이자께. 언제부터요? 사망한 때부터.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따라서 등기 필요 없이 바로 권리 변동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원에서는 뭐예요?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뭐예요? 등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요거죠. 그죠? 원에서냐? 법에 의해서냐?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냐? 이것을 찾는 문제예요. 자, 갑니다. 상속. 이미 이건 이해가 됐다. 그죠? 공용징수는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 그런 정도. 그 다음에 판결. 판결은 조금 이따 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 저당권 등에 실려서 경매가 진행되면은 경락인은 등기할 필요 없죠. 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기타 법률 규정. 원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법자가 들어가면 돼요. 법정지상권.
간섭법상의 법정지장권, 법정전세권 뭐 이런 것 들어가면 다 뭐요? 187조죠. 등기 필요 없어요. 따라서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어도 거래액이 발생한다. 그래 등기치 아니하면 처벌하지 못한다. 일단 조문만 기억할게요. 그래서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우리가 배울 시효취득, 무주물 선정, 뭐 유실물 섭득 쭉 있습니다. 예, 그때 볼게요. 자, 쌍가로 3번 갑니다. 물권 변동과 공시. 손대지 마시고. 물권은 그 객체의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이죠. 근데 이 같은 물권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현재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다, 그 물건 변동이 있었다 없었다를 대조로 안전하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죠. 이를 뭐요? 공시를 한다 그죠. 공시. 그래서 물건 변동 과정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때 2번 공시 방법은 부동산은 뭐요? 등기라는 완벽한 제도가 있다 그죠. 근데 동사는 너무나 종류도 다양하고 주인이 그때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국가가 장부로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유의 이전이라 뭐요? 인도라는 아주 소박한 방법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인정하는 미분리 가실 수목 등의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이 있더라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어차피 우리가 합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의 변동은 뭐까지 필요해요? 여기 필요하다 그죠. 근데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건 변동은 등기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책에서는 결론만 봤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볼게요. A가 갑의 토지 위에 농작물을 위법하게 경작을 하고 있다. 결론 우리 안다 그죠? 농작물은 적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언제나 뭐야? 경작자 소유의 독립부동산이죠. 그럼 이자가 농작물이란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이자는 타인으로부터 농작물을 매수해서 법률 행위로 취득했습니까? 법에 의해서 취득한 거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예요? 이자는 다른 자로부터 그 농작물을 사서 매수한 자입니까?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뭐죠? 매매죠, 그죠? 이자는 매매 등 법률 행위로 한 취득자입니까? 원시 취득자예요? 원시 취득자죠. 그러니까 이자는 뭐야?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다, 그죠?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 방법도 필요 없이 이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그런데 이자가 농작물을 상인에게 밭대기로 팝니다. 그러면 이자는 법률 행위한 취득입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요? 법률 행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의 플러스 공시입니다. 근데 농작물은 등기로 공시 못하니까 이자는 어떻게 해요? 명인 방법까지. 그래서 내가 샀다 그죠. 그래서 그 주에 표차를 쳐서 내가 샀다. 그래서 이 방법을 구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명백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법률 행위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의 물건을 취득한 자는 공시 방법까지. 그래서 이 자는 타인이 가졌던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 샀죠. 그죠? 그러니까 합의 플러스 뭐요? 공시 방법. 근데 이자는 남이 가졌던 것을 취득하는 것이나 그냥 처음 취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자는 등기 필요가 없는 187조 문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내가 보전 등기하면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그죠? 당연히 소유자. 똑같습니다. 농작물의 생산자는 명인방법 필요 없어요. 이자는 뭐야? 농민으로부터 매수했기 때문에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 그러니까 공시 방법.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또 우리가 볼 겁니다. 민법 총칙에서. 자, 그래 공시의 원칙의 실현 방법 1번. 저 공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2번은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법은 앞에서 186조를 읽었죠. 그죠?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부동산 물건을 뭐요? 취득하려면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 대금을 완납했더라도 부족하고 엔더 뭐야?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등기치 않으면 당사자 간에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를 뭐 성립 요건주의, 형식주의라 그러는데 다는 필요 없어요. 즉 법률 행위라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뭐까지 필요해요? 공시 방법까지 필요하다. 그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다만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 물건은 뭐예요? 명인 방법이랑 공시 방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깁니다. 공신의 원칙. 자, 민법 총칙에서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지라도 양수인이 설이 무과실이라면 거래 안전에서 공시된 권리를 즉시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제도로 뭐예요? 공신의 원칙이라 하는데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자, 이번 회차까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결론요. 임자가 누굽니까? A가 소유자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서로 위조해서 뭐야 등기를 넘겼든지 간에 뭐야 하여튼 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것이냐 팝니다. 잘못이 없죠. 등기부를 믿고 무과시다 그죠. 그렇지만 절대로 이제 뭐요 이자는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우리 입법은.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 뭐요 아무리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를 하더라도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면 이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부동산에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자, 그래서 몇 년 전입니다. 이자가 사망을 했어요. 유일한 상속인이 갑밖에 없어요. 그 취득했다 문제 없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자가 왜 사망했냐 보니까 갑이 살해를 해버렸다. 그럼 이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자는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요? 무권리자죠. 그래서 이자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때 댓글들이 난리 나죠. 그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냐? 이게 현행법이요. 자, 역설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와 같이 잘못된 등기는 흔한 겁니까? 거의 없어요. 후자죠, 그죠? 따라서 우리 법은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선택합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요. 이자를 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서 뭐요? 부동산 거래가 행해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안전을 해야 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자를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돼요. 불법의 책임 등을. 자, 근데 반대로 동산 갑니다. 자, 소유자는 A입니다. 뭐 빌려서 가지고 있던 뭐요? 주어서 가지고 있던, 훔쳐서 가지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 것이냐 팝니다. 그때 똑같죠. 무권리자일지라도 이자가 즉시 해당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동산에는 뭐요? 점유자의 점유의 공실력이 인정이 된다. 이를 서리취득 제도라 합니다. 자, 그래서 입법자는 뭐요? 우리 동산은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주인이 아주 자주 바뀌죠. 근데 그때마다 일일이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일일이 다 조사한다면 동산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자 보호를 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이자는 이자에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따라서 결론요. 어디에만요? 동산의 점유에만. 부동산의 등기는 인정 안 됩니다. 자, 물권행위요. 제목 붙이면 돼요. 법률행위는 우리가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죠? 그 법률행위 중 소유권 등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는 뭐예요? 물권행위라 한다.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뭐예요? 채권행위라 한다. 그 다음에 혼인 등 가족법상의 어떤 지위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가족법상의 행위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물권행위는 소유권 이전 행위도 있고 뭐요? 지상권 설정 행위도 있고 전세권 설정 행위도 있고 재단권 설정 행위도 있고 개별 물권 종류를 나열하면 되죠. 그죠? 예. 물권 행위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유권 등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이미 우리가 봤어요. 매매 등
법률행위란 물권 변동이 유효하려면 뭐요? 당사자 간의 소유권 등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플러스, 쉽게 말하면 뭐요? 합의 플러스 공시 방법인 부동산은 등기죠. 그죠? 등기까지 해야만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다만 셋째 줄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그죠? 체크할게요. 따라서 내가 토지를 매수했어요. 언제 소유권자 돼요? 내 앞으로 등기만 넘기면 되죠. 그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즉 내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그 기존 주인이 다른 새 집으로 이사 가는 날짜하고 맞지 않습니다. 근데 등기는 이미 넘겨받았는데 집을 현실적으로 인도를 넘겨받는 것은 한 일주일 후에 넘겨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소유자입니까? 이미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이미 소유자예요? 후자죠. 그래서 부동산 인도는 그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번부터 이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187조에 따라서 뭐요? 등기할 필요가 없느냐? 186조에 따라서 등기까지 해야만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소멸 시효는 완성되면 해당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죠. 등기할 필요 없이 그냥 소멸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물권 중 소멸 시효에 걸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용익 물권. 또 지상권 등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말소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이 그냥 소멸합니다. 187조. 점유 취득 시효는 우리가 그때 볼게요. 이건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D가 중요합니다. 체크할게요. 이 부분은 민법 총칙 소멸시효 파트하고도 관계되는 개념이요. 소멸시효 파트에서는 아직 그 부분은 안 봤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뭐요? 등기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일단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매수인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사후에 갑을 간의 매매계획 취소 또는 해제가 됐다. 여기서는 해제를 위주로 설명해야 돼요. 취소 똑같아요. 취소 내지 해제되면은 갑을 간의 그 매매로 인한 효과는 그때부터입니까? 처음부터 소급이요? 처음부터 소급입니다. 소급서 매매가 없던 것이 됩니다. 결론. 등기는 이자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등기까지 다시 갑 앞으로 넘겨줘야만 갑이 원래대로 다시 소유권을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요, 취소 해제되면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이자에게 소유권이 복귀를 하느냐. 등기까지 해야 되면 뭐요? 186조죠. 근데 자동적이라면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87조입니다. 그러면 선택해 볼게요. 어느 거겠어요? 예, 자동입니다. 등기할 필요 없이 뭐야? 해제, 취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미 이자에게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등기할 필요 없어요. 등기치 않더라도 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복귀한다. 187조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포기 또 뭐랄게요. 포기는 뭡니까? 단독행위 원해서 줘요.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등기까지 해야 된다. 따라서 내가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그죠? 전세권을 포기하겠다. 말로만 안 됩니다. 뭐까지요? 등기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로 2번요. 187조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규정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등기 필요 없습니다. 다만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을 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니은, 판결, 앞에서 동그라미 했는데 그 판결 중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거기다 동그라미 할게요. 형성 판결. 자, 그러면은 거기다 L을 하나 적으시면 돼요. 이때 등기 필요 없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여기 들어갑니다. 형성 판결만. 따라서 나머지 판결은 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요? 등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딱 하나만 외울 거예요. 공용을 분할 판결. 이거는 판결이 확정되면요, 판결 내용대로 권리가 변동이 일어납니다.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볼 필요 없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판결은 뭐예요? 등기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매는
국가에서 진행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저당권 실행 등으로 인한 경매 등입니다. 경매는 등기 필요 없이 경락대금이 완납이 되면, 자, 지금부터요, 기타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죠. 보존 등기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농민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 필요 없죠, 그죠? 원시 취득이니까 명인방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법자가 들어간 겁니다. 법정지상권, 간섭법세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다 등기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미 우리가 봤어요. 용익물건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다음에 저당권 등의 담보물건은 피담보채권이 뭐야? 소멸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 혼동 그때 볼게요. 소멸시효 완성한 물건 변동. 그다음에 원인 행위의 무효 취소 요거요.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뭐야? 취소 해제가 있으면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뭐야? 자동적으로 그때부터 소유권자에게 복귀가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건물이 소실됐죠. 멸실 등기할 필요 없죠, 그죠? 예, 자동이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3번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5번을 보세요. 자, 그러면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등기해야만 186조에 해당서를 묻고 있죠. 1번은 뭐만 찾으면 돼요? 상속 동그라미, 상속. 그럼 등기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 3번. 어디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수용. 수용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수용. 공용징수 필요 없죠, 그죠? 수용.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경매죠, 그죠? 경매. 공매 절차. 그 다음 5번. 신축이죠. 필요 없죠. 자, 근데 2번이요. 판결인데 어떤 판결이요? 형성 판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즉 매수인이 대금을 다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주죠. 그럼 등기 넘겨달라는 뭐야?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국가에서 법에서 등기 넘겨줘 명을 합니다. 근데 그 판결만으로는 안 된다, 그죠? 그 명예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판결은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형성 판결을 확정되면은 등기 필요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판결 제목이 모르더라도 뭐요? 다 등기돼요. 대표적인 게 2번이에요. 이행 판결이 제일 많이 뜹니다. 근데 나머지 판결이라도 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요게 아니면 뭐요? 그냥 다 등기해야 돼요. 예. 이행 판결만. 이행 판결 중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거 하나. 채권자 취소권인데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에서 안 할 거예요. 예, 그 부분까지는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를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